백투브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사실 개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폐기물 배출을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운 나쁘게 걸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이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되고 물에 젖어서도 안 됩니다. 종이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철핀 스프링은 제거해서 배출해야 되며 배출할 때는 끈으로 묶거나 종이박스에 담아서 그냥 내놓으시면 됩니다. 전단지 같은 코팅된 종이나 영수증 종이, 뭐가 묻은 휴지나 사진 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종이컵이나 종이팩의 경우에는 일반 종이와 재활용 방법이 달라서 일반 종이와 또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종이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내놓아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크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철퇴는 금속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고 그냥 투명한 봉투에 남아서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용물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액체류는 따라서 버리고 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기체를 빼고 버립니다. 캔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속들도 그냥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일반 유리와 규격 유리병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리나 잣병은 녹여서 다른 물건을 만들고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규격화된 유리병은 그대로 세척과 소독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된 유리병이라고 해도 깨진 경우는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유리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유리병의 경우는 잘 살펴보면 100원, 130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편의점이나 마트에 주면 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열 유리의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분류하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뜯은 후 발로 밟아서 부피를 최소화시켜 내놓으시면 되고 스티로폼도 똑같이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 후 내놓으시면 됩니다. 비닐은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비닐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심 껍질이나 새우깡 봉지, 신라면 껍데기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이 됩니다. 창문에 붙이는 뾱뾱이도 재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의외로 비닐이긴 한데 검정 비닐이나 파란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전구는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형광등의 경우에는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되고 형광등도 깨지면 일반 전구와 똑같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LED 전구의 경우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은이나 니켈, 카드뮴 등이 들어서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건전지를 만들 때 그런 중금속을 안 쓰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칼라인 전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는 환경부 고시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다시 알칼라인 전지도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은 동네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솜니불, 걸레, 수건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솜니불이 너무 크면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거함에 내놓으시면 되고 큰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무료로 처리되는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제품들을 말하는 것이고 망가진 제품들의 경우에는 유료로 폐기물 신고 후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까? 이걸 분리수거해서 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 음식물 쓰레기는 한때 거름으로 처리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사료로 만들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돼지한테 먹였을 때 돼지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보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과일 껍질은 돼지가 먹을 수 있겠죠. 수박 껍질이나 참외 껍질이나 사과 껍질 같은 것은 돼지가 잘 먹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똑같이 식물 성분이긴 한데 돼지가 못 먹을 것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껍질의 경우에도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호두 껍질, 밤 껍질, 파인애플 껍질 이런 딱딱하고 질긴 껍질들은 돼지가 먹기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망고 씨처럼 딱딱한 씨들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추나 파, 미나리 같이 매운 것들이나 향이 강한 것들의 경우에도 돼지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동물의 뼈나 갑각류 껍데기, 알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살이 붙어 있다면 살은 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을 분리시켜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다 때려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을 해야 하는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써야 하는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폐기물 배출 방법을 잘 알아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